나와 내 가족의 건강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할까요? 오늘은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척추관 협착증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인데요. 허리가 뻐근하다가 다리까지 저리고 통증이 느껴지면 다리 문제가 아니라 척추 협착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바르지 못한 자세로 젊은 층에서도 발생하는 추세라 주의가 필요하니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요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척추 질환 환자 수도 늘고 그리고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먼저 척추관이 뭔지 말씀드리면 척추관은 척추체 후방에 관 모양의 구조물로 뇌에서 다리까지 지나가는 신경이 즉 척수가 그 안으로 지나가는 통로인데요. 네.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이 척추관이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좁아지게 되면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혈류에 장애가 생겨서 하지의 파행성 동통 또는 하지 방사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임상적 증후군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 이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어느 부분이든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느 부위에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주로 이제 요추부와 요천추부 쪽에 많이 발생합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요추의 맨 아래쪽에 천추가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요추 중에 맨 아래 부분이 요천추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제 목이나 등이나 허리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움직임이 많은 거는 목도 많고, 또 허리도 많은데요. 등은 이제 움직임이 흉곽이 갈비뼈가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움직임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체중이 허리로 주로 실리고 목은 하중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도 많고 하중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 퇴행성 변화가 더 많이 와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목이나 등 쪽보다는 허리 쪽에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생깁니다. 허리 쪽에 많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허리 디스크로 많이들 또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그럼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 네. 부탁드릴까요? 허리 디스크는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밀려 나와서 추간판 뒤에 있는 척추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신경관, 즉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는 누운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면 40도에서 6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다리가 땡기고 엉덩이와 허벅지까지 그런 땡기는 통증이 발생되는 반면에 네.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그렇게 다리를 들어 올려도 통증 없이 60도 이상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또 디스크 같은 경우는 네. 주로 한쪽 다리가 땡기게 되는데 척추관 협착증은 보통 양쪽 다리로 같이 퍼져나가는, 흔히 환자들은 다리가 터져나간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증상에서도 또 차이가 있군요. 네. 그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가 혹시 동반되기도 합니까? 예, 척추관이 좁아져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간판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튀어나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추간판이 나온 양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워낙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눌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증상이 더 심합니다. 네, 그런 경우는 좀 치료 예후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동반되는 증상도 더 심하고 네. 예후도 더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발생 원인도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 단순 노화로 인해서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척추는 일단 그 척추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척추 후방에 관절하고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는데요. 네. 그 관절과 인대가 두꺼워지게 되면 그 두꺼워진 그 부분이 척추관을 좁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 그게 척추신경을 누르고 그래갖고 척추신경이 눌리면 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두꺼워진 인대 자체를 명칭하는 질환이 따로 있는 거죠. 이게 병인 거죠. 두꺼워진 그 인대 자체를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후방 종인대 고라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후방 종인대 고라증에 나오는 이 인대는 신경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인대고요. 네. 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비후되는 그 인대는 황색 인대라는 인대로
요거는 신경 뒤쪽으로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 발병 연령대도 좀 여쭤볼게요. 보통 몇 세 때 발병합니까? 보통은 그 퇴행성 변화로 오는 거기 때문에 네. 40대 이후에 골반 주변으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증상이 호전됐다 악화되기를 반복하다가 50대, 60대 이후가 되면 이제 점차 심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60대 이상 되면 이제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이제 심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 발병 빈도도 디스크만큼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진행되는 기간이 꽤 긴 거군요. 그렇죠. 예. 아, 혹시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요,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음, 디스크 같은 경우는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네. 무슨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플 수 있지만 네. 협착증의 경우는 최소한 10년 이상을 두고 서서히 진행을 하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들 본인들도 오실 때는 아 내가 안 좋아졌구나 이러면서 오십시다. 그렇군요. 네. 서서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더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네. 증상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으로 느낄 수 있는 증상도 좀 여쭤볼게요. 예, 허리에 통증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요. 걸으면서 다리 쪽으로 터져 나가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엉치가 빠져나간다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걷다가 보행을 중지하고 자세를 구부리거나 쪼그려 앉으면 증상이 없어집니다. 아, 그런데 또 좀 걸어가면 또 그렇게 터져 나가는 듯이 아프고 또 앉아서 쉬면 또 괜찮아지고 이제 그런 반복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이게 그럼 계속 통증이 있는 게 아니고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까? 걷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보통의 허리의 통증 정도로 느끼시다가 걷기 시작하면 다리가 터져 나가는 거니까 안 걸으면 이제 괜찮죠. 그렇군요. 근데 허리 통증은 사실 너무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냥 허리가 아프겠거니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걷다가 쉬어야 하고 또 걷다가 쉬어야 하면 이런 경우는 그냥 단순한 요통이 아닙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와 허리뿐 아니라 통증이 다리까지 전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혹시 이걸 장기간 방치를 또 해버리면 네. 마비 같은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심해지게 되면 이제 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보행이 힘들어지게 되니까 노년층에서 일상생활이 지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활동량이 줄고 그렇게 되면 또 운동을 안 하게 되니까 운동 부족이 되고 그러면 근력 악화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노령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악순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네요. 혹시 그렇게 해서 허리가 굽으면 굳은 채로 이렇게 굽은 채로 굳기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오랜 기간을 굽은 자세로 지내다 보면은 자세가 그런 자세로 굳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허리 쪽에 느껴지는 통증은 거의 비슷해서 예,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있었을 때 사실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척추관 협착증에서 느낄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냥 일반적인 허리만 아픈 증상 가지고는 이제 알 수가 없고요. 네. 걷기 시작했을 때 그 단순한 허리 통증이 아니라 골반이나 엉치 쪽으로 빠져나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아니면 걸어가다가 양쪽 종아리 쪽으로 터져 나가는 듯한 통증이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랬다가 앉아서 쉬면 좋아지고 또 걸어가면 다시 아프고 이제 그게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이 걸을 때만 나타난다는 네, 거죠. 예. 혹시 병원에 내원을 하면 검사는 어떤 검사들이 이루어집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증상이 있으면 일단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하고요. 이제 MRI 상에서 척추관이 좁아진 소견이 관찰이 되면 척추관 협착증을 확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MRI 검사가 가장 정확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척추관 협착증이 노화로 많이 발병을 하신다고 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거의 고령이잖아요. 네. 연령대가 높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네. 그 노년기에 치료가 늦어져 가지고 통증이 심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실내에만 있게 되고 밖으로 나가서 걷기가 싫어지니까 집안에서 앉아만 계시게 되고 이러면은 근력 약화되고 활동량이 줄고 그러면 정형외과 질환이 아니라 내과적인 질환이 합병증이 발병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는 빨리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더라도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 내가 얼마나 움직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치료를 네. 또 안 받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드린 질문이었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아프시면 꼭 병원 가서 치료를 받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치료 방법 바로 여쭤볼까요? 네.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는 안정, 약물 복용,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나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신경 성형술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에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만 척추관 압박하는 뼈나 인대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치료를 했지만 요즘은 비수술적 치료로 척추관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번 좁아진 척추관은 자연스럽게 뭐 다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거죠? 예, 디스크하고는 다르게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튀어나왔던 디스크가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하면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척추관이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디스크보다는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치료 방법 중에 무조건 수술을 행해지는 건 아니고 네, 비수술적인 방법부터 네, 해보시는 거죠. 네, 그러면 그것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 중에서도 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풍선 카테터를 이용한 네. 신경 성형술을 받게 되는데 이건 어떤 시술인 겁니까? 예, 그 풍선이 달려 있는 그런 카테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터를 협착된 부위까지 넣어서 그 안에서 풍선을 확장시켜주면 그 협착됐던 부분이 넓어지고 네. 그 넓어진 상태에서 약물을 주입하고 그 신경관을 넓히는 약을 주입하고 해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카테터가 이제 길고 가느다란 그런 관인데요. 협착이 심한 부위까지 넣어서 거기서 풍선을 부풀리면 이제 관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술은 국소 마취로 하고 소요 시간은 실제로 한 1, 20분 정도로 짧고 시술 후유증이 거의 없고요. 정상 조직 손상도 없고 그래서 고령자에게도 안전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술을 통해서도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수술이 행해지는 겁니까? 어떤 예. 경우에 수술이 이루어지나요? 이제 보통은 물리치료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시면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해보고 네. 시술을 하면 어느 정도는 증상이 호전이 되시는데요. 네.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좁아졌던 게 넓어진 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좁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시술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좁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고령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예. 혹시 수술이 불가한 경우도 있나요?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뭐 이런. 그 이제 수술은 그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네. 너무 그 노령이어서 그 심장이 안 좋으시거나 아, 뭐 폐 상태가 안 좋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전신 마취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불가할 수가 있고요. 그 이제 당뇨나 골다공증 같은 게 심한 경우에도 네. 골다공증이 심하면 이제 뼈를 손을 대야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그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골다공증 같은 경우도 심하면 좀 수술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예. 전문의에게 네. 다 말씀을 해주시는 네. 게 도움이 되겠군요. 네. 수술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 수술은 보통 그 척추관이 눌리는 그 원인이 되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뼈가 관절이 자랐거나 인대가 두꺼워졌거나 네. 이제 그런 부위를 제거해주는 단순 감압술이 있고 그러한 단순 감압술을 시행한 후에 척추와 척추뼈 사이를 뼈를 이용해서 유압을 시켜주는 척추 유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단순 감압술의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척추의 불안정성이 없는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단순 감압술로 가능하지만 척추의 불안정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감압술만으로는 안 되고 그 후에 척추 유압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줘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술적인 방법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척추 질환하면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도 호전이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척추 질환은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또 알고들 계시는데 네. 이건 사실인 겁니까? 예, 보통 디스크 수술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수술 후에 재발하는 재발률이 3%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수술하면 3명에서 5명 정도는 디스크에서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척추 허리뼈는 5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번과 5번 사이에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4번과 5번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말씀드린 3 내지 5%이지만 그 인접 부위인 3번과 4번 사이의 디스크라든지
그 아랫부위인 오봉과 꼬리뼈 사이의 디스크가 새로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경우는 재발이라고 보긴 힘들고 이제 새로 생긴 걸로 봐야 돼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치료가 끝이 아니고 관리의 시작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평소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팁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평소 앉아 있을 때 자세를 바로 하시는 게 좋고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숙여서 들지 말고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들고 무릎을 펴서 올리는 자세로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앉을 때는 중간에 5분 정도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허리와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손준석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